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6일입니다. 9년 전인 바로 이날 천안함이 폭침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장병 46명이 수장됐습니다. 순국했습니다. 또 구조 작업 도중에 한준호 준이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목숨을 잃었던 47분의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고마움을 계속해서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제2기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청문회가 아니고 완전 난장판입니다. 난리법석입니다. 얼마나 한심한가 하면 이게 청문회 아니고 바로 세금 추징의 날 이벤트 행사장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말썽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바로 청문회 직전에 정여세 6,500만 원을 국세청에 냈습니다. 또 박영선 장관 후보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장관 내정이 되니까 이것이 또 겁이 났는지 2,430만 원을 청문회에 앞서서 또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이 청문회가 아니고 바로 세금 추징의 날 이벤트 행사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많은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날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최정호 후보는 청문회 도중에 죄송하다, 미안하다, 송구하다 이런 말을 무려 20여 차례나 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20여 차례나 숙였다 이 말씀입니다. 이토록 미안하고 송구하고 죄송하면 장관 후보에서 물러나야죠. 장관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내뱉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은 바로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 세 채로 시세 차익을 23억 원이나 남겼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일반 서민들이 억대도 잡기 어려운데 시세 차익으로만 벌써 23억 원을 챙겼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바로 부동산 업자와 같은 그런 행세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놀라운 기재 솜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맞는 것이냐? 그러니 부동산 업자들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내가 잘 몰랐던 그런 상황이다. 이것은 정말 천재적인 솜씨다. 기자들도 취재하지 말고 이런 거나 배워서 돈이나 좀 벌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동산에 기재였다면 자기가 사는 집을 딸 부부에게 넘기면서 정리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간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달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딸 부부에게. 그러면 딸 부부라는 것은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정여 세금을 전혀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꺽먹고 알먹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재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한 딸에게도 아주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그런 비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절묘한 그런 절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정호 후보자는 제가 청문회를 지켜보니까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더군요. 자유한국당이라 또는 야당 의원이 부를 때는 굉장히 움츠리고 굉장히 놀란 토끼처럼 벌벌벌 떠는 그런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제 의원들은 아무래도 커버를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아주 좀 쉬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여당 의원들도 좀 질책을 하기는 하더군요.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정호 후보는 자기가 집을 산 이유가 실제 산다고, 살기 위해서 집을 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한 번도 살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 정책을 맡는 장관으로서 과연 적당한 사람인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 누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정책에 호응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 조금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배관시합니다.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굉장히 닥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제대로 국민들이 정부 하는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따라 나서겠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하는 행동들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런 민간 동심이라든지 민심과 점차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유리가 되고 있다. 기름과 물처럼 합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 또 최정호 후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때 김해 신공항 정책을 수립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이 부산에 내려가서 그가도 공항을 좀 알아보라 이런 식으로 신공항을 알아보라 하니까 새로 신공항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 정부에서 명령을 받아서 수립했던 김해 신공항 문제는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백자식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장관 후보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그렇지만 제대로 어떤 뚜렷한 강건한 마음이라든지 충성심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바라는 장관 후보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꽃표, X표란 그런 제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다음 또 장관 후보자가 있죠. 아주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낙마 1순위로 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바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입니다. 김연철 굉장히 주목을 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듯 합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노만한 사람 아니다. 아주 경박하고 천박한 그런 은사를 썼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무슨 정신병적인 그런 아주 인격적으로 비하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코너로 몰았습니다. 노말 하지 않다는 말은 어버노말,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김현철 후보는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박광자 씨가 금강산 관광에 가서 아침에 새벽에 좀 해변가를 거닌다고 하는데
북한군 병사가 바로 초전 사격으로 사살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관광지에 가서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전 사격이 뭡니까? 만일 박항자 씨가 위험한,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보적으로 위험한 장소, 가서는 안 될 장소를 갔다고 그러면 일단 공포탄을 쏘든지 아니면 미리 인폼을 줘서 거기 가지 말아라든지 과함을 지르든지 하면 박항자 씨가 그렇게 계속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도 없이 바로 조전 사격을 해서 우리나라 주부를 죽인 것입니다. 관광객을. 그런데 김현철 후보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것은 한번 겪어야 할 통과 의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가서 한번 죽는 것이 통과 의례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문제가 많은 그런 발언입니까? 그래서 오늘 청문회장에 박항자 씨의 아드님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가 틀어졌습니다. 그 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 어머니도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통과 의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서 그런 증언을 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말 문제가 많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TV 토론에서 많은 패널들도 김현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지독한 대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것은 선이고 이전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악이고 이런 식의 하나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지독한 북한 사랑, 그러니까 북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정병국 의원 같은 사람은 김현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북한 대변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지 질타를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민주주의 의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말하자면 어떤 토론장에서 다른 의견이 다른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고 사기라고 공박을 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거기서 합치를 하고 대립은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은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의식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씹다 버린 껌이라든지 그리고 추미애 자기 좀 비슷한 경향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감염된 좀비라고 했습니다. 감염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나 그리고 세균이나 이렇게 감염된 좀비가 또 뭡니까? 좀비는 죽어서 퍼득퍼득 뛰는 것이 좀비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성상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재산 형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딱지 전멸해서 돈을 벌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돈을 벌 때는 돈을 아주 겁나게 잘 벌더군요. 그래서 한 TV 채널 패널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에 바로 추미애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만났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좀 뜰뜰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인사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조금 서로 난망한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봐서 김현철 후보는 장관은커녕 일반 공직자로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은 왜 김현철을 여기 통일부 장관에 꼽으려고 하느냐. 이 점입니다. 지금 저는 조명균 현 통일부 장관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좀 편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사실 알고 보면 조명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토 대상의
현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명균 장관이 상당히 남북 경협, 문재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남북 경협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남북 경협을 실시해서 미국 대북 제재에 걸릴 경우에 한국뿐만 아니고 북한도 위험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고립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제시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해서 조금 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명균을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말 잘 듣는 김현철을 내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제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균 후보가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편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명균 장관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도 잘 어울리고 또 말이 잘 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리승근이란 아주 몰지각한 북한 놈이 무슨 냉면이 목에 들어가니 많이 하는 그 소리도 조명균 장관의 일종의 발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명균 장관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이 사람이 미국 주파수하고 맞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잘 연결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 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조명균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김현철, 말을 잘 듣는 김현철을 데리고 와서 남북 경협도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북한과 어떻게 교섭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속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내부적인 그런 문제이지만은 조명균 장관이 지금은 아웃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김현철이 아무리 야당에서 들고 일어나도 청문회에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문재인은 반드시 김현철을 통일부 장관에 꼽는다는 것입니다. 임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라는 게 얼마나 오만합니까? 국민이 바라고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현철을 바로 통일부 장관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제왕적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나라의 임금도 아닙니다. 단기 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지지도도 엉망진창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장관을 꼽아넣고 아주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 포진시키려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캠코더 인사라고 해서 모두 자기 편 수많은 자리에 거의 66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을 자기 편을 무슨 전리품입니까? 이게 자리란 것이 이런 식으로 건방스럽게 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박정길이라는 아주 희한한 판사 이 친구는 영장도 기각시키고 그래서 점점 더 자기가 좀 간이 더 커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천안함 폭침 9주기를 맞아서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것 그리고 장관 내정자 이렇게 꼽는 것을 보면 이것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부가 아닙니다. 자기 편, 무조건 오로지 자기 편.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아야 됩니까? 그 4월 3일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미니 선거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 정말 너가 싫어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국회 후보들, 장관 후보들 청문회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청문회는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식이 들어오면 여러분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